북한이 지난달 18일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망명 결심 이유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들었는데요. 최악의 인권 실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를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달 18일 이 월북 사건이 일단은 좀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게. 일단 이제 JS에서 저쪽에서 넘어온 적은 있는데. 있어도 이렇게 미군 병사가 지금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 넘어간 건 아주 이례적이고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 태도를 보면 그렇게 질질 끌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채널이 뉴욕 채널. 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북한 대표부랑 미 국무부랑 채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JSA 이쪽에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예. 남측 정전이죠. 네. 근데 북측은 북한이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라는 게 개성의 본부가 있거든요. 네. 이 사이에 군사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바로 이제 처음에 응답을 해왔고 그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중간 조사 결과긴 하지만 입장을 내놨는데 네. 과거 냉전 체제를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신속한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한 달이지만 굉장히 빠르다. 왜냐하면요, 네. 북한은 지금 백신을 안 맞았잖아요. 음. 그럼 킹 이병이 넘어갔을 때 분명히 이 격리를 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혹시 모르 코로나 그럼요. 때문에. 네. 왜냐하면 북한으로 지금 들어간 인원들이 음. 그 거의 없거든요. 일부 대표단도 있지만 예. 그러면 아마 그 현장에서 2주 정도 격리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사안이 중대하니까 네. 이동을 해서 평양 쪽에서 격리했을 수도 있죠. 인원과 함께. 그 시간을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의 2주 정도 조사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발표 시점이 이렇게 빠르게 나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 전략적인 판단은 못 내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엔사에 2번 대답한 것, 네. 그다음에 이번 조선중앙통신이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일단 조선중앙통신은 일반 사람들은 못 봅니다. 아하. 그 대내적은 아직 활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진 월북했고 고의로, 네. 그다음에 불법 침입을 했고, 그다음에 원인은 이제 학대와 인종차별이고, 그다음에 북한이나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했고 조사는 더 진행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직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안 내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반적인 사안 정도만 소개를 해줬다라고 그렇죠. 보이는 부분인데,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내에서 미군 내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국내죠. 서울이 아니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내에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혹시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미군에 대한 또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북한이 하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오니까 그런 충분히 의심이 가는데 네. 근데 트래비스 이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 뭐냐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네. 지금 망명을 요청했거든요.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으려면 네. 정치적 박해나 탄압이나 여기에 상응하는 그 사항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럼 트래비스 이병 입장에서는 본인이 흑인이니까 네. 인종차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인간적인 학대.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범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망명을 하려면 이유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유를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 얘기는 트래비스 이병이 직접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망명을 허용을 받으려면 네. 뭔가 이유를 대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넘어간 트래비스 이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망명이라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고 미 국방부에서는 아직 전쟁 포로와 관련된 지위도 약간은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쟁 포로는 아니죠. 네, 아니죠. 왜냐하면은 전쟁 상황도 아니고 교전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트래비스 이병, 킹 이병이 직접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망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네. 녹취를 해서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북한이 여러 면에서는 네. 미국으로서는 대응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중간 조사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의미는 당분간 이 신병 확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은 아직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을 못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목은 이제 만일에 판단을 내렸다면 네. 평소에 북한을 동경했기 때문에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북한이나 제3국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입장을 못 정한 거죠. 음. 만일에 내부적으로 체제 선전이나 북미 간에 확실하게 어떤 그 협상에 인질로 활용을 하기로 했다면 네.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음. 평소에 북한을 동경했고 북한 체제를 찬양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 본인들도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내부 조사는 거의 끝났을 거고요. 이 조사는 계속 한다는 얘기는 네. 일단 잡아두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트래비스 이병의 위상으로 봤을 때 예. 일단 여기서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고요. 그렇죠. 정치적 망명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직급이 너무 낮아요. 최하급 병사고. 예. 그다음에 이 오토 원비어 씨,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다 그분 돌아가셨죠. 그 트라우마가 북한도 있거든요. 아. 만일에 신병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또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냉전 체제도 아니고 네. 저 트래비스 이병 하나 왔다고 뭐 체제 내부적으로 북한이 위대한 뭐 이렇게 선전하기도 어려운 시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제3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망명은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러시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라고요. 예, 예. 미국 NSA 그다음에 CIA에 근무했던 요원이 네. 미국 정부 내의 그 정보 문제를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홍콩으로 넘어갔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반역 혐의로 수배를 내렸죠. 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예. 스노든이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 러시아로 좀 귀화했어요. 2010년에 가서 지금 작년에 러시아 국적을 획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범죄의 소지가 있는 트래비스 이병을 데려다가 미국과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럼 남는 건 러시아거든요. 네. 러시아는 이미 스노든 사건도 있고 미국이랑 대치 국면에 있고 오히려 하나의 카드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 북한이 아니라면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케미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력하다고 봐야죠. 제3국은. 예. 그렇다면 지금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북한은 트래비스 이병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즉 망명이란 카드로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가능성이 거예요? 있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활용을 한다면 네.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북한이 사실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이 워싱턴 선언, 미국의 전략재산, SSBN까지 한반도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되면 북한도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조건이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 조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거니까. 그러나 이 킹 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북미가 만나야 되거든요. 네. 송환을 위해서는. 그러려면 일종의 대화의 소재는 충분히 될 수 있죠. 대화의 소재까지로는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차후에. 왜냐하면 킹 이병 하나 가지고 네. 소위 말하면 문제 하나 가지고 미국의 전략을 바꾼다거나 확장 억제를 약화시킨다거나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킹 이병의 활용도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단둥을 출발한 버스 얘기가 기사화가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버스를 보면서 그동안 북한이 이제 코로나 등등등으로 좀 막아놨는데 이 부분까지 다 열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변화의 조짐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올 2월부터 국경 전면 개방한다는 얘기는 단둥이나 러시아 쪽에서 그냥 나왔어요. 네. 노동자들이 귀국 준비하라고. 근데 계속 연기되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계속 연기되는 흐름. 최근에는 오히려 국경 개방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근로자들의 불만이 해외에 나오고 있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름 코로나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부담이죠. 근데 지금 6년 반 동안이나 국경을 그러니까 3년 반이죠. 네. 근데 이제 왜 6년 반이냐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보통 3년을 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 국경이 닫았으면 6년 반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승절 북한판 전승절 때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들어왔죠. 네. 그 전에 이제 2월 달에는 왕야진
대사가 처음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 인물이 처음 들어간 인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표단이 왔죠. 그럼 이번에 버스는 이제 사실은 북한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전면 개방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보니까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해서 이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이번에 큰 흐름은 네. 우리로서는 북한이죠. 그런데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이제 NCG 한미 핵 협의 그룹, 그다음에 SSB에는 핵무기를 싣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확인은 안 됐지만 개연성이 거의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워싱턴 선언으로 상당한 억지 이력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 이상 가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워싱턴 선언의 그 어떤 내실 이행 정도. 그리고 이번에 키워드는 사실 이제 한미일입니다. 지금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서 한미일이 한미는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네. 한미일이 모이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미일 협력 관계.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일은 보통 여러 회의가 겹친 상황에서 잠깐 만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미일만 만나는 건 사상 거의 초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미국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한미일 협력 구도를 제도화하는 그 큰 틀입니다. 큰 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그 큰 구상, 이런 정도가 사실은 이번 협의의 그 정상회의.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회의라고 그러거든요. 네. 회담은 한 번에 끝나지만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말씀하신 건 이제 한미일 3국의 큰 틀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회의의 첫 번째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 고립주의였어요. 네. 나 혼자 간다, 내 길 간다.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들을 대응을 하는 체제를 만들 훨씬 경제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나토가 되거든요. 근데 아시아에는 다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 미일, 한미, 그다음에 미국, 호주, 그다음에 미국, 필리핀, 미국, 태국은 있는데 네. 이걸 묶는 체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이걸 묶어서 나토 같이는 안 되더라도 일종의 다자 간의 집단 방위 안보 체제 이런 걸 형성하고 싶은데 네. 그동안 이제 걸림돌이었던 그 구멍이 한일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인식을 붙이고 나가니까 네. 여기에 탄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일 이 부분에 이제 그 빠진 퍼즐이 맞춰졌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것 같고 예. 이걸 가능하면 확고한 제도화된 수준의 협력 체제로 이제 전환하려고 그러는 게 미국의 의도고 또 일본 역시 여기에 동의하는 거고 우리 역시 글로벌 정세 변화, 북핵 문제 임계점 변화 이렇기 때문에 이 동맹외교라는 또 한미일 관계의 전략적 명확성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죠. 하지만 현재 NCG나 등등등을 봤을 때는 핵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 보유국이죠. 근데 이제 국제법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대우받는 국가를 핵 보유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P5입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근데 나머지 국가가 있죠. 네. 인도, 파키스탄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있고 있고. 북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나라들은 핵 보유국을 인정을 못 받아요. 음. 국제적인 발언권이 없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는 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를 인정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다르게 북한은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북핵이 가장 큰 위협이니까 그에게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북한을 압박하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NC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의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일본이 새롭게 들어올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해졌어요. 근데 그 이외에 그러면 한미일이 함께 만든 새로운 협의체의 구성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본도 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NCG는 훨씬 수준이 높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비핵 3원칙이 있어요.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SSBN 들어왔지만 일본에는 핵폭탄을 핵 탑재한 전략폭격기나 잠수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NCG는 양자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거고 네. 그러니까 NCG에 일본이 들어올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고 NCG는 아니더라도 네. 북한 핵이라는 엄연한 위협이 존재하니까 예. 다른 형태, 일본의 현실, 우리의 현실, 미국의 현실을 감안한 협의체, 예를 들면 미사일 공동 경보 체계, 조기 경보 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형태의 창의적인 대안들은 마련될 수 있겠죠. 끝으로 이제 18일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떤 얘기가 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 프린시플, 방향이거든요. 네. 혹은 구상. 그러니까 지금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죠. 그러나 한미일 동맹은 어렵죠. 현실적으로 한일 관계도 문제가 걸림돌이 많고.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그 원칙이라는 얘기는 방향, 협력 방향. 그러니까 그 공동의 위협, 그다음에 영내, 자유, 안전, 발전 이런 것에 대한 경제, 안보, 문화, 교류 이런 걸 포함하는 큰 틀의 한미일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그 지침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월북했던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